안녕하세요. 원테이크 주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0 캔들 차트의 매매 방법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캔들의 움직임을 배움으로써 그리고 캔들의 기초를 배움으로써 이 가격의 단기적 움직임의 흐름을 파악하고 매수와 매도를 하는데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캔들 차트는 우리가 HTS나 MTS에서 보는 우리의 차트의 대부분들은 다 캔들 차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캔들 차트는 촛대 모양처럼 생겨서 캔들 차트라고 불리는데 시장의 가격 변동과 투자자들의 심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캔들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고 주식 투자 등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는 일본 에도 시대에 되게 옛날에 만들어졌던 차트 기법인데 이것이 1980년대에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지금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 상식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캔들의 기본적 구성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캔들의 기본적 구성은 몸통과 꼬리로 이루어져 있고 몸통의 크기를 통해서 상승과 하락의 강도를 표현하고 또 꼬리를 통해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보이는 이 기본 캔들의 요 모습을 꽉 찬 양봉 캔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양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들이 이 종목에 상승하는 모습을 장악해서 가격을 계속 끌어올린 거고 매도 저항이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추세 지속 가능성을 암시하며 강력한 상승 신호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와 몸통의 비율을 통해서 이 종목의 매도 저항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약한지 상승 추세를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캔들의 형태를 보고 트레이더들이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더 설명을 해보면은 기본 캔들의 이 몸통이 클수록 매수세가 강력하다. 그리고 이 꼬리가 약할수록 매도세가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꼬리가 길고 몸통이 작아질수록 매도세가 세고 매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상승이 약해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이 캔들 차트만 보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다시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차트가 큰 양봉이 꼬리가 거의 없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다음 날도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서 꼬리가 좀 나왔네. 그러면은 매도세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은 초반에 좀 밀리는 모양이 나왔다가 다시 양봉이 나올 확률이 또 높고 하다가 이쯤에서 꼬리가 긴 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상승이 약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방법이죠. 되게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어떤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 캔들만으로 투자자들의 심리와 이 차트 종목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게 이 캔들 기본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팽이형 캔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팽이형 캔들은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한 몸통의 긴 위아래 꼬리를 갖고 있는 형태를 띠면서 다른 말로는 불확실 캔들이라고도 합니다. 이름 그대로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기존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추세 전환을 암시하고 투자자들이 관망하며 지켜보고 있는 심리를 표현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에서 양봉이 나와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팽이형이 나왔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 상승의 부담을 느끼는 매도세와 그래도 아직은 더 올리고 싶은 상승세를 하는 두 거래의 어떤 그냥 일단 세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세력의 싸움에서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고 여기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승이 약해질 수도 있다 해서 이 추세가 약해질 수도 있는 추세 반전을 암시하는 캔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가 흘러가다가 어떤 큰 방향성이 있다가 얘가 나왔어. 그러면은 조금 긴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요 차 올라가고 있을 때 요 모습이 나왔어. 그러면은 아직은 매수를 조금 참아봐야겠다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팽이형 캔들이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나오면은 중요한 변곡점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일 때 거래량이 크게 붙은 팽이형은 이제 추세가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암시하고 그래서 거래량이 붙은 팽이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 주가 흐름이 어떻게 만들고 추세가 바뀌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차트에서 이렇게 펼쳐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팽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래량이 엄청 나왔다.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이 올라가는 추세가 끝나거나 아니면 더 크게 세게 갈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래량과 팽형이 같이 붙어서 나왔을 때는 그래서 이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이 팽이형 차트 캔들이 의미를 더 갖고 이때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은 위로든 아래든 주의를 갖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지형 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도지형 캔들은 보통 이런 모양을 띠고 있고 팽이형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팽이형보다 요 시가와 종가가 거의 붙어 있는 경우를 도지형 캔들이라고 얘기하고 팽이형보다 추세 전환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다.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로 이 팽이형보다 조금 더 추세 전환 신뢰가 높은 게 도지형 캔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한 추세 후에 도지가 나왔을 때 추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면 좋고 주로 지지선 위치나 저항선 근처에서 도지의 출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하락하는 추세에서 갑자기 도지가 나왔네? 그러면 이 하락의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 도지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도지 후에 양봉이 하나 이렇게 펼쳐졌다면 이 다음날도 이거를 넘어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정도 생각을 도지형 캔들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팽이형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차트의 흐름에서 지지선에서 이 종목이 눌림목을 형성할 때 대부분 차트를 만들어 가다가 점점점 도지와 팽이 모양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지지선을 이탈해서 붕괴를 할지 이 도지형 캔들로 추세 전환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전환 역시 거래량이 많이 붙을수록 더 의미가 커지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추세 하락의 경우에는 하락하다가 점점 이 하락의 강도가 약해지는 봉이 작아지면서 점점 팽이를 하다가 도지형 캔들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망치형 캔들. 주로 하락 추세에 나타나면은 가격 반전을 예고하는 강세 반전의 신호다. 그래서 망치형 캔들은 하락 추세에 나타나면 강세 반전을 예고하는 신호로 자주 사용되고 아랫꼬리가 길수록 신뢰도가 상승하고 위쪽 꼬리가 없거나 아주 짧아야 망치형 캔들의 신뢰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같이 붙어서 망치형 캔들을 만들수록 훨씬 더 이 망치형 캔들의 의미가 커지는 거고 망치형 다음에 몸통이 큰 양봉이 출현한다면 추세 반전에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강력한 매수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지지선 부분에서 발생 시 아래 꼬리 끝을 손절선을 잡고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주가가 하락을 지속하다가 갑자기 망치형 캔들이 꾹 나왔어. 근데 이 꼬리가 충분히 길어야 돼. 망치형 캔들은 보통 이 몸통에 비해서 2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2배보다 훨씬 길어야 되고 이 몸통이 작을수록 좋다. 그리고 윗꼬리 역시 있을 때도 있는데 윗꼬리가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있어도 너무 크지 않고 최소한으로 있어야 이게 망치형 캔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때 거래량이 강력하게 쏘아붙었다면은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한 60% 이상 넘어가니까 충분한 매수 신호를 하락 추세에서 반전의 신호로서 매수 신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이후에 또 강력한 양봉이 나왔다면 이날 역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 망치가 파란색 망치에 비해서 신뢰도가 훨씬 좋다. 얘가 만약에 추세 반전이 50% 확률이라면 얘는 70% 정도의 추세 반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성형 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망치형 캔들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긴 윗꼬리에 짧은 몸통을 갖고 있고 주로 추세의 마지막에 나타나며 가격이 일시적으로 고점에 도달하여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했을 경우 나타나고 주요 저항선 부근에서 발생 시 단기 하락의 강력한 암시가 되고 거래량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더 상승합니다. 이 역시 다음 확인 캔들이 중요하며 유성형 이후 개파락 시작이나 음봉 출현 시 매매를 신중하게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유성 캔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몸통이 짧고 꼬리가 긴 게 나왔을 때 조심해야겠다 생각해야 되고, 혹시나 이때 추격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일단 물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유성형 캔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유성형 캔들 후에 다음날 하락하는 음봉이 출현하면은 이 유성형 캔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커지고, 여기서도 역시 거래량이 강하게 붙었다면은 더 역시 매도에 대한 강력한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성형 캔들은 주로 어떤 차트에서 저항대를 만들었을 때 여기를 올라가다가 유성형 캔들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다시 주저앉을 확률이 60에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신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캔들 매매법의 아주 기초만 배웠어. 캔들이 뭐고 캔들의 원리가 뭐며 이 캔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심리를 작용하는지를 지금 배웠는데, 이것만으로도 또 투자에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캔들이 여러 가지가 섞였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진짜 캔들 매매 기법 그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캔들, 도지, 꽉찬 몸통, 그다음에 유성형, 망치형 이런 것들은 알아두었다가 내가 차트를 볼 때 여기는 도지고 여기는 망치고 여기는 팽이형이고 이런 걸 보면서 매매에 활용하면은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캔들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면서 캔들의 의미조차 모르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와 같이 주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주식을 하도록 합시다. 자, 캔들 공부 더 해보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